네 가지를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fx가 이꼴 x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fx가 x가 되는 상황 세 번째는 fx가 fx가 되는 상황 마지막으로는 fx가 이꼴 a가 되는 상황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러한 꼴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이 두 개는 서로 조금 비슷하고요. 이 두 개는 조금은 비슷한 꼴이거든.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형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꼴입니다. 킬러 문제들은요. 거의 다 요 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에 나오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있지? 거의 다 이 형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자, 요 형태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우린 이 형태를 가지고 얘가 만약에 x의 별량이 이산적이라면, 그러니까 별량이 이산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집합 x가 뭐 1, 2, 3 이렇게 되는 함수 있잖아. 그래서 x에서 x로 되는 함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량이 이산적인 상황, 뭐 예를 들면은 뭐 x가 이렇게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경우에 fx가 x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석했었죠? 주기로 갈 수도 있었다고요. 그럼 이 함수의 합성의 주기가 얼마라는 거였어? 주기가 2가 되거나 또는 1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주기가 2 또는 2의 약수들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x가 이런 값들이 이산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럼 주기가 2 또는 1이다로 해석을 해서 그럼 그런 게 몇 개가 있냐면 주기가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4개 중에서 두 쌍이 서로 크로스가 되거나 아니면 4개 중에서 2개는 크로스가 되고 나머지 2개는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4개가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러한 3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각각의 케이스들의 경우수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x가 이산적이라고 한다면 주기가 2 또는 1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이 함수가 연속적이라면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나 뭐 연속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볼 거냐면 두 가지로 다시 해석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냥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푼다면 자 여기가 중요한 건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 푼다면 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fx가 증가함수라면 두 번째 fx가 감소함수라면 이렇게 나뉘어져요. fx가 증가함수일 때 fx가 x랑 똑같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그냥 fx 이꼴 x의 교점을 구하면 끝입니다. 함수가 증가한다면 그러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fx가 f 인버스 x랑 같다는 얘기고 그럼 그때는 y는 x와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수가 감소한다면이야. 함수가 감소한다면 두 번 합성할 때 x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fx 이꼴 x가 되거나 아니면 이 함수가 a, b를 지나고 그리고 b, a를 지나도 fx는 x가 된다고요. 다시요. 만약에 이 함수가 감소함수인 경우에 얘가 1이 3을 갔으면
3은 1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1,3을 지나고 3,1을 지나는 감소함수 역시 fx는 x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 이론을 배울 때는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계속 이거에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나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신기하게 쉽게 풀립니다. 머릿속에 요거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 fx가 x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크게 이산적인 경우랑 연속적인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이산적일 때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건 뭐 경우수 파트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되겠죠. 함수가 연속적일 때는 다시 이 fx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경우가 다음과 같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일단 그 필기할 시간 잠깐 줄게요. fx가 x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똑같아. 이산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얘는 세 번 합성한 게 자기 자신이다 라는 얘기니까 주기가 뭐란 얘기니? 3이 되거나 또는 1이란 얘기죠. 주기가 3 또는 1인 거야. 그럼 만약에 x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어떤 꼴이 될 수 있냐면 주기가 3이라는 얘기는 4개 중에서 3개가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고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라는 얘기고요. 주기가 1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런 건 한 가지겠지. 이런 건 몇 가지냐면 4개 중에서 3개가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 4, 3인데 그런데 내가 선택한 3개가 1, 2, 3이라고 한다면 1, 2, 3이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1이 3으로 가면서 3명이 크로스가 되거나 1이 2로 가면서 3명이 크로스가 되는, 그래서 4C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연속적일 때는 이 함수가 연속적인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3번 그냥 합성해서 그래프 그려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림 그릴 수 있는 요 fx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V자 모양 함수 또는 산 모양의 함수. 산을 합성하면 뭐라고요? 산이 2개가 된다고요. V를 합성하면 V가 2개가 된다고요. 수업 때 많이 했던 그 형태의 그림으로 출제가 됩니다. 반면에 fx는 fx란 말이 있으면 어떻게 푼다야? 치환한다요. 이때는 요 fx를 t라고 치환해서 fx 이꼴 t라고 치환해서 풀면 된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a가 되는, 뭐냐면 요 놈이 미지수야. 그런데 요 우변의 값이 상수야 라고 한다면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과정, 이것도 어떻게 풀어?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풉니다. fx를 t라고 생각해서 ft는 a가 되는 t값을 구하고 다시 만족하는 t에 해당되는 x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요 두 가지 형태, fx는 fx꼴이거나 fx는 상수가 되는 꼴은 치환해서 풀면 되고요. 그리고 요 두 가지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주어진 문제 형태가 별량이 이산적으로 주어진, 즉 x가 이렇게 이산적으로 주어진 상황이거나 연속적으로 주어진 상황이 있다. 이산적일 때는 주기성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면 되고요. 연속적일 때는 문제 이놈이라고요. 얘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 연속적이면 그림 그리면 끝이야. 그냥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게끔 출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 놈에 대해서 연속적일 때는 다시 그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로 나눠서, 증가면 그냥 fx 이꼴 x 교점 끝. 하지만 감소일 때는 fx 이꼴 x가 되거나 아니면 a, b랑 b, a를 지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fx의 그래프를 봤더니
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x가 1이고 여기가 x가 3. 이때 y 값이 1, y 값이 3. 자, 이게 fx의 그래프야, 그렇죠? 이게 fx 그래프인데 문제는 뭐냐면 fx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 fx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실근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그 실근은 무슨 값을 말하는 거냐면 x 값을 말하는 거야. 당연히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 근은 x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 값이 몇 개냐를 묻는 건데 근데 문제 구조를 봤더니 이 형태는 어떻게 푸는 거라고요? fx를 나오는 치환이라고요. 그러니까 fx를 fx꼴이잖아. 그러면 이 형태는 치환해서 푸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뭐 fx를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치환이라고요. 왜 치환해야 되는지 아까 썼던 바로 요 세 번째 그 놈인 거야. 구조가 보이니? 치환한다고. 그래서 이 fx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지. fx를 t라고 치환을 해두면 그러면 치환해주면 항상 치환된 값의 범위가 나오는데 당연히 t라고 하는 것은 fxy 값이야. 그럼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라고. 그래서 이 t는 0과 3 사이 값이 되면서 치환된 식을 써주면 ft는 2 빼기 t가 되잖아. 그래서 y는 2 빼기 t를 그림을 그려주면 걔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되는데 그 ft랑 2 빼기 t랑 같아지는 값은 두 개가 있어. 근데 왜 저렇게 돼요? ft는 2 빼기 t, fx는 2 빼기 x. 그러니까 fx 그래프 흰색, 2 빼기 x 직선. 둘이 서로 같다. 같다는 것은 만난다. 만나는 교점 개수가 두 개라고요. 그럼 교점 개수가 두 개야. 그 교점은 이때 값과 이때 값 두 개가 나오는데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실근은 x의 개수라고요. 근데 지금 구한 두 개는 뭘 구한 거야? t 값이 두 개가 있다는 거지. x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답은 2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t가 두 개가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걔를 만족하는 x가 몇 개냐.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fx를 t라고 놨는데 그 t 값이 알파랑 베타 두 개가 있던 거잖아. 즉 fx가 t였어. 그러니까 fx가 t가 되는 그 t 값이 알파랑 베타 두 개다. fx는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되는 x의 값이 몇 개냐를 묻는 거예요. 알파가 어떤 값이죠?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얘랑 같다고 연립해도 되지만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fx가 0과 1 사이 값이 되는 x가 몇 개냐라는 거야. fx가 0과 1 사이에 있는 fx가 0과 fx가 1 두 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값은 두 개가 있는 거랍니다. x값은. fx가 베타가 되는, 근데 베타가 뭐니? 1과 2 사이 값이야. 그러니까 fx가 1과 2 사이 값이 되는 그런 x값은 하나가 있어.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는 한 개가 있고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최종적으로 3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치환했으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고요. 이것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알파랑 베타의 값을 정확히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구해서 풀지 마시고요. 그냥 이 자체를 해석해서 알파가 되는 값 2개, 베타가 되는 값 하나,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림 가지고 정확하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습 조금 해보면
안 헷갈리게 문제 풀 수가 있어요. 11번 문제였고요. 이해됐죠? 잠깐만요. 왜 두 개라고요? fx가 알파가 되는데 그 알파가 0과 1 사이 값이지. 그러니까 말하면 fx가 0.1이 되는 x값 몇 개죠? fx가 요 흰색 함수예요. 그럼 fx 이꼴 0.1이다. 이것 이꼴 0.1. 두 개지. fx가 0.2가 되는 값도 두 개야. fx가 알파가 되는, 이 알파가 0과 1 사이 값이니까 fx가 0과 1 사이의 어떤 특정 값이 되는 x값은 두 개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해서 푸시면 됩니다. 요거 해석해서 갖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